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척추 질환 중에 하나로 척추 내부의 공간, 이 척추 뼈죠. 뼈 내부에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있거든요. 노란 게 신경이죠. 이 공간, 이 통로가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면 이 아래쪽, 압박받은 아래쪽, 그러니까 다리하고 방광 기능, 대변 기능, 감각, 운동신경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다양한 불편함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나 이해가 부족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영상에서는요, 척추관 협착증, 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이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신경이 눌려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다양한 통증과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도 선천적인 구조의 문제나 외상 아니면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중년 이후에 주로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점점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 중요하겠죠.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한 이쯤 좁아졌다고 했을 때는 이 아래로 다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엉덩이, 허리 쪽에 통증, 무감각, 힘 빠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주로 걷거나 서 있을 때 악화되고요. 앉거나 앞으로 몸을 숙이면 통증이 좀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관절하고 작은 관절이죠. 이 큰 관절은 앞쪽이고 작은 관절 쪽에 두꺼워진 인대가 많기 때문에 허리를 뒤로 제끼면 뒤에서 신경이 눌러서 척추관 협착증을 더 증상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설거지 하느라 좀 이렇게 일어나서 좀 뭘 한다든지 아니면 걷는다든지 허리를 뒤로 제끼면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종종 쪼그려 앉거나 몸을 굽히는 자세, 앉아있는 자세를 선호합니다. 고스톱 치는 자세, 앉아가지고 허리 구부리는 자세가 정말 좋겠죠. 그리고 허리에서 엉치 다리로 방사되는 그런 통증, 쭉쭉 뻗치는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저리는 증상이 달고 살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배뇨와 배변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신경이 눌리다 좁아지다 못해서 거의 신경이 끊어지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로 완전히 기능이 마비돼서 다리를 전혀 디딜 수가 없게 되고요. 완전히 마비가 되니까요. 소변, 대변을 볼 수 없게 돼서 이렇게 팔꿈치로 기어 다니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제가 여러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전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 심하다고 하니까 그냥 병원에서 또 치료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거는 불치병인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치료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그냥 그렇게 굳어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척추관 협착증의 주요 원인은 노화라고 생각은 합니다. 즉 퇴행성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무조건 나빠지냐, 멀쩡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나이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이가 중요 요인인 건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척추 디스크가 자꾸 내려앉고요. 이 디스크 있는 부분이 내려앉고
이 뒤쪽이 두꺼워지고 인대가 두꺼워져서 자꾸만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신경이 좁아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다치거나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신경이 좁거나 그런 분들은 더 증상이 심하게 되죠. 그 외에도 비만인 분들은 인대 외에도 그 지방 조직이 있잖아요. 지방 조직도 딱딱하게 변해서 지방 조직이 또 그냥 신경을 막 누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척추관 협착증의 구체적인 원인을 말하라고 하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환자가 이런 건 어떤 측면이냐면요. 환자가 본인 스스로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이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예방이 돼야 됩니다. 원인이 확실하면요.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의 예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지만 사실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단적으로 얘기하면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너무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고요? 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 못 했는데,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척추에 대해서도 근거 있는 그런 논문들, 근거 있는 사실들을 접하고 계속 깊게 파다 보니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잘 모를 때는요, 척추 질환은 걷기로 예방하고, 척추 질환은 근육을 강화해서 예방하고, 척추 질환은 자세가 중요하다. 맨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냥 환자에게 하는 덕담일 뿐이지 이게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물론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열심히 환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제가 그런 의견을 가졌다가 공부를 하고 논리적, 과학적으로 생각을 했더니 그렇게 예방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예방은 좀 어렵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더불어 원인도 알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척추관 협착증은 원인 모르게 신경이 좁아져서 콱 누르는 조이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요, 척추신경이 좁아진 거잖아요. 그죠? 좁아진 거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과거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좁아진 거면 넓혀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좁아진 환자를 넓혀주는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도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 치료를 하면 된다. 수술할 필요 없다. 비수술적 치료로 척추관 협착증 완치할 수 있다. 멀쩡해진다. 이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별로 과학적이지 않죠.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은 의학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학 서적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신경이 좁아지면 넓히는 수술을 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은 여러 가지 진통제, 항염증제 사용하고 스테로이드 사용하고 신경 주사, 즉 스테로이드 주사를 신경 근처에 놓고 그리고 운동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약들을 투여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척추관 협착증의 그런 치료를 심도 있게 다룬 여러 가지 문헌들을 살펴보면 척추관 협착증은 수술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논문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있고 그런 논문을 따로 찾은 것이 아니라 큰 흐름, 여러 가지 논문들의 큰 흐름, 그리고 논문들을 모아서 분석해 놓은 논문, 그런 논문들을
여러 가지 참 많은 논문들을 살펴보면 큰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과학적, 논리적 사고와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들 척추관 협착증이 약간 있다고 하면요. 신경이 좀 좁아져도 눌려도 약을 투여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놔둬도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기능을 회복하고 또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심하게 눌리면요. 심하게 눌리면 유일한 해결책 그리고 유일한 장기 해결책 단 하나의 해결책은 수술 외에는 없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백히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혼동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아, 그러면 그렇지. 왠지 헷갈리더라. 그 좁아진 게 주사나 그런 걸로 넓혀질 리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면 공부하세요. 의사 선생님들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환자분들은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좀 어렵죠. 그렇다고 하면 요새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에 관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많이 찾으세요. 국내 논문 말고 외국 논문에서도 좀 신빙성이 높은 논문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논문들을 거꾸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시면 대략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의학은요, 개인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 개인이 경험을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선도하고 있는, 예전에 그 많은 선배님들이 길을 닦아 놓으셨지만, 방아쇠 손가락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그거는 저의 경험이,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기술들이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게 되지만 척추관 협착증처럼 전 세계의 많은 똑똑한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똑똑한 분들이 모여 있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질병들은요. 그냥 논문에서 나온 것, 공신력 있는 그런 책에 써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저 같은 개인 의사들은 습득을 해서 환자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나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접목을 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되고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장애를 남길 수 있죠. 척추관 협착증이 심하게 있을 때 유일하게 되돌릴 수 있고 가장 안전한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수술이 위험하다고요? 수술이 정말 위험한 거 보셨어요? 진짜로 보셨습니까? 수술을 하고 환자들이 고생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있습니다. 제 환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마비 증상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안 할 수 없는 경우에 수술 시기가 너무 늦었다면 회복이 안 되죠. 그리고 너무 심한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5개가 다 나쁜 경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심한 경우.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러면 5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가장 심한 걸 하면 나머지 4개가 남아서 괴롭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죠. 현재까지도 제가 공부하고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생각해 본 결과, 물론 기초 논문이나 기초 자료, 기존의 그런 학술 자료를 기본으로 판단했을 때 척추관 협착증은 수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수술 자체의 위험성은 높지 않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요, 수술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신경이 좁아지다가 비수술 치료로 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수술 안 하려고 버티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중간 이상으로 되면 어떻게 해서 증상이 좋아지냐면요. 이 신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좁아지잖아요.
그럼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이 같이 동반되죠. 그럼 이걸 치료하게 되면요,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신경의 기능도 같이 떨어지죠.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도 줄어든 상태에서 적응을 하고 좀 낮은 기능에서 우리 몸이 적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빠지면요, 더 낮은 단계에서 운동 능력, 감각신경 능력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적응을 해서 높은 기능치에서 점점 떨어져서 적응하고 단지 통증만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능력이 살아나지 않는데도, 감각이 떨어져 있는데도 본인들은 서서히 진행돼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늙어서 못 걷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쩌다 보니 너무 수술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심하게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털보이사였습니다.